네,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핵전쟁, 미국 기지 공격 경고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 지금 정말 이란이 좀 미국에 대해서 경고를 좀 심하게 하고 있고요. 정말 심하게는 미군 기지를 모두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 전부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꼭 집중하시고요. 최근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댓글 하나당 수익률이 1%씩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꼭 달아주시고요. 최근에 좀 미국에서 나오는 실시간 뉴스, 속보,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보들이 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보는 정보들, 뉴스들, 실시간 원문들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 꼭 모두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미국 증시 뉴스, 뭐 정보, 원문 뉴스 저희가 다 공유해드리거든요. 현재 3,100명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전부 다 무료로 들어와서 같이 정보들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란이 이번에 이 공격 경고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심하게라고 얘기하면은 미국 기지를 전부 다 공격하겠다. 중동 내에 있는 이란 국방장관은 미국과 핵 협상이 틀어지고 분쟁이 벌어지면 에라 모르겠다.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하자는 얘기죠. 예, 그 정도로 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우리에게 분쟁이 강요된다면 상대방의 피해는 우리보다 훨씬 클 것이다. 우리한테 뭐 한 대 치면 우린 세 대 칠 거야. 뭐 이런 얘기죠. 미국의 모든 영내 기지가, 그러니까 중동 내에 있는 모든 기지가 우리의 사정거리에 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모든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건 진짜로 좀 심한 얘기죠. 멘트로 보자면 정말 한판 붙자란 얘기고, 지난 4월부터 오만의 중재로 이란과 5차례 핵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야, 너네 핵 지금 우라늄 이런 거 다 만들지 마. 뭐 이런 협상을 하고 있죠. 과거 2017년도에 트럼프가 파기를 했었는데 그걸 다시 협상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31일 이란에 처음으로 공식 협상안을 전달을 했고요.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대답이나 뭐 아니면 얘기는 아직 정확하게 들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미군 기지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냐라고 한다면 이제 핵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과 이란이 이번 주,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왔는데 서로 말이 다릅니다. 6차 핵 협상에 임할 전망이고 미국의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 이목이 끌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합의안을 보냈잖아요. 근데 아직 이란 답변이 안 왔어요. 근데 그 답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간 진행된 협의를 바탕으로 이란과 미국의 차기 간접 협상이 무스카트에서 15일에 열릴 계획이다. 그래서 이란이 얘기하기는 15일에 열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백악관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12일에 그러니까 목요일에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는 15일에 열리는지 아니면 12일에 열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 말이 다르죠. 근데 뭐 결론은 15일이나 12일이나 뭐 그 안에 뭐 13일에 열릴 수도 있고요. 그 중간 어중간하게 언젠가는 뭐 이번 주 안에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열리게 되면은 이란의 답변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틀어지면 미군 기지 쏜다 그랬죠. 그래서 이란에 제한된 수준의 저농도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이란 영토 밖에서 해당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 그래서 서로 조금 자제하면서 하자. 약간 서로 살짝 양보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협상을 하려고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저희한테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반응이 어떤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이번 주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핵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일단은 미국이 이란이랑 예멘 입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야, 너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 이란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등등등
12개국 국민이 미국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지금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받은 비자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괜찮고 서명한 다음부터 안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 위험과 치안 위협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언급했는데 뭐 어느 지역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 국토안보부 연례 보고서를 열어보니까 12개 국가 여기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금지한 이 국민이 비자 만료가 되고 나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돌아가고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 뭐 돌아가서 돈 벌거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국엔 강제로 좀 불법으로 남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까 너네를 내가 막은 거야.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과거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2017년도에는 이란이나 이라크, 시리아 7개 무슬림 국가라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약간 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무슬림 국가에 대한 입국 차단을 명령했지만 법원이 발목을 잡았죠.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통계상 너네야 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딱 그어버리면은 이건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금 똑똑하게 금지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서로 지금 사이가 조금 계속 틀어지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번에 해군 후티 반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해군이 공격한 건 처음이에요. 이스라엘군은 해군 미사일 함정이 후티 반군을 공격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스라엘 해군이 후티 반군 공격에 개입한 것은 처음입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을 반복적으로 발사를 했고요. 실제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아람코를 공격한 애들도 후티 반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거슬리는 존재로 맨날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의 이 항공모함을 중동 앞에다가 깔아놓은 이유도 얘네들 때문이죠. 이 항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얘네가 지금 항구를 공격한 거거든요. 이 항구는 무기 수송에 이용이 되고 후티 테러 정권이 테러를 위해 민간 기반 시설을 악용하는 사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항구가 민간인이 썼으면 우리는 공격 안 했어. 근데 너네 점령해가지고 지금 함부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야 너네는 좀 맞아야 돼. 그래서 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티 테러 조직에 이스라엘에 계속 총격을 가하면 해상과 공중봉쇄라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 너네 자꾸 우리한테 깝치면 야 너네 그냥 싹 다 막아버린다. 너네 봉쇄시켜버린다. 좀 조용히 있어 라고 이스라엘이 좀 세게 나왔죠. 아시겠지만 후티 반군 뒤에 누가 있죠? 이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은 사실 이란을 향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 쪽에서 상당히 이 얘기라든가 조금 이 기분이 좀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그러면 핵협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해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핵협상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평범하게 아니면 싸우지 않고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봐요. 왜 그러냐면 서로 엇거자 하는 게 명확합니다. 트럼프는 뭐예요? 사실 유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지키려면은 이란이랑 이 소음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핵협상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란은 그러면은 이 유가를 내리면서 얻는 게 뭔데? 이란의 현재 이 통화 가치, 이걸 우리가 리알이라고 하죠. 이란의 리알 통화 가치가 과거까지 돌아보면 중동 정세에 맞물려서 10년 만에 2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통화 가치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란 지금 상태도 메롱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둘 중 하나거든요. 진짜로 이 최악의 궁지에 몰려서 전쟁을 일으켜버리든가 아니면 지금 이 최악을 좀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아마 저는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를 하면서 좀 제재를 풀어주고 좀 안정화가 됐어요. 통화 가치가 달러당 32,000리알을 그 당시에 유지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오바마 정권 때였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2017년도에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때 제재를 풀어줬던 거에 대해서 다시 복원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악화됐고요. 그래서 리알의 가치는
뭐 전쟁하고 싸우고 미사일 쏘고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과 맞물려서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빠졌냐면 20분의 1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돈이 예를 들어 간단하죠. 20만 원이 있었는데 20만 원의 가치가 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그냥 은행에 넣어놨는데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 내 리알 자산이 완전 증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쟁까지 일으킨다? 이거는 진짜 나라가 망하든가 아니면 전쟁 일으켜서 한번 뒤집어 보든가 이런 거 하나인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에 조용히 핵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그럼 이거 말고 좀 증시에서 얘기하던 유동성 부분은 어떻게 보냐? 전 유동성은 항상 안 좋게 봐요. 왜? 바뀌는 게 없어요. 일단 6월 9일입니다. 이제 TJ 잔고고요. 잔고 지금 얼마죠? 3,580억 달러입니다. 3,760억, 3,440억, 3,580억, 3,440억, 3,580억. 지금 계속 얼마예요? 3,500억대 유지하고 있죠. 그 뜻은 뭐냐? 얘가 만약에 7월로 가면은 3,000 얼마? 2,000대로 내려가겠죠. 정말 2,500억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500억 달러면 제가 얘기했지만 증시가 금리 인하가 없다면 마이너스 10%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장구 수준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지금 TJ 잔고 수준이 그래요. 7월 한 중순부터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7월 한 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준 보니 부채 한도 인상하자마자 아마 증시는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잔고가 너무 지금 떨어지고 있고 회복을 못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영래포입니다. 당연히 영래포는 뭐예요? 이번에 국채가 인기 없지만 SLR 규제 완화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래포는 상방보다는 하방이 더 뚫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바닥칠 확률이 높으니까 영래포에 대한 기대는 걸지 마라. 이 돈이 뭐 늘어나거나 큰 변화가 미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일본 국채인데 지금 일본 국채가 다시 올랐어요. 국채 금리가 왜 올랐냐? 감세하겠다라고 일본에서 얘기했죠. 감세가 나오면 뭡니까? 아시겠지만 감세라는 건 채권에 대한 발행이에요. 채권 발행을 늘리겠다는 소리고 당연히 채권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금리는 상승하겠죠. 그래서 국채가 훅 뛰었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 국채는 조금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CPI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높게 안 나왔죠. 예상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조금 떨어졌고 일본 국채는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둘 다 높은 거예요. 어느 하나 낮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는 더 떨어져야 돼요. 이거는 더 떨어져야 되고 달러가 지금 거의 최저점이잖아요. 원 달러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달러가 저점인데 국채가 높다라는 건 얘가 떨어져야 됩니다. 미국의 국채 수요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야 국채 아마 수요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강제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이번에 SLR 규제 완화로 강제로 국채 수요를 늘리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근본적인 건 미국의 신뢰도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TJ 잔고는 역시나 3천억 달러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 2천억 달러대 전망하고요. 이렇게 2천억 달러대로 전망이 되면은 부채 한도 인상하고 나서 마이너스 한 10%까지도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7월 초 잔고 2천억 달러 진입하면 아마 부채 한도 인상하고 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미국에 심각한 경고를 날렸어요. 너네 미군 기지 다 쏴버린다 했지만 이란 내부 통화 가치도 박살나는 중이라 아마 쉽게 싸움을 걸거나 뭔가 리스크를 터뜨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핵 협상은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 엎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말로는 지금 뭐 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눈엔 찡찡대는 걸로 보여요. 빨리 해줘. 야,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CPI는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았지만 오르지 않았고요. 고용은 예상치보다 상회했습니다. 고용이 나빠질 것 같았지만 고용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퉁친 거죠.
왜냐하면 CPI가 높아졌으면은 아직 금리 인하를 못 했겠죠. 근데 고용은 또 좋아졌기 때문에 또 이제 굳이 다른 거를 할 필요는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쌤쌤했어요. 그래서 6월 FMC는 금리가 동결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경기가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금리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가 올라간다. 그럼 금리를 올려야겠죠. 고용이 나쁘다. 금리를 내려야겠죠. 둘 다 괜찮게 나왔다.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6월은 금리가 동결될 전망입니다.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채권 금리는 하락해야 되고요. 관세 협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증시 박스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미국 증시 상승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안 오르고 있고요. 올라봐야 플러스 3%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미국 증시 지금 오르고 있지 않아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할 매도를 하셔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월 고점 가능성 65% 봅니다. 당연히 부채 한도 인상하고 나서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잠시 관망 구간이고 들고 있는 사람만 분할 매도, 신규는 대기하세요. 지금 살 때 아니에요. 증시 박스권입니다. 미국 증시 고점은 부채 한도 인상 나오고 7월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실시간으로 제가 전부 다 가져올 거니까 수금일 저녁 10시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제가 마켓 타이밍 분석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니까 꼭 영상 시청하시고요. 저희 이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시장에서 올라오는 미국 증시 중요 뉴스들, 속보들, 내용들, 정보들, 원문들 다 제가 보는 거 공유해드리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밖에 안 올립니다. 들어와서 같이 보시고 시장 대응 빠르게 수익 좀 크게 낼 수 있는 기회들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기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3,100명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모두 참여하시고 리얼미국 주식 유튜브 저희 구독 그 다음에 댓글 여러분들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로 제가 힘을 얻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